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방문, 국빈 방문 성과 비롯해서 국제 상황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도 많은 또 활약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쭉 보셨을 것 같은데요. 총평을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관계가 우리는 완전한 복원을 얘기했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정상 궤도로 올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 사실 3년은 제일 나빴지만 길게 보면 8년입니다. 4대 이후로 8년간의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맹탕 아니냐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이 구체적인 성과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거 역시 윤석열이 다 망쳐놓은 걸 다 복구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외교를 보면은 중국, 러시아는 아예 없었잖아요. 없었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봐준 거다. 여기서 윤석열이 했던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반응했다면 아마 다 파탄나 했을 거다. 회복이 불가능했을 거다. 근데 그것도 거꾸로 해석하면 한국이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지는 시켜도 복구 불가능한 파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다. 네, 그렇네요. 그 점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과 가기 전에 샤오미 셀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거 사실은 지금 오늘 가디안에서도 그걸 아주 다시 지난번에 특히 에이펙에서 다들 좀 가슴을 쓰리내릴 정도로 저 얘기를 어떻게 했지? 예. 폰 선물 받으면서. 그리고 늘 웃고 친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잘 웃지도 않는 사람한테 엄청난 농담을 한 건데. 농담을 던진 건데. 그 순발력, 그 두 사람의 순발력이 그때 시진핑의 순발력도 대단했고. 맞아요. 그리고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게 미국이잖아요. 맨날 샤오미를 두고 백도 조심해라고 했던 그 백도 단어 자체가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농담을 받아주면서 미국을 그냥 때린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그 단어를 딱 써서. 그러니까 중국 기계 쓰지 마라. 그 예. 백도에 다 보안 문제 있다고 얘기해온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탈을 지금 또 거기에 끝나지 않고 가서 셀카까지 찍었고 선물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저는 시진핑이 저도 예. 입을 열고 웃는 뭐 파한대소라 그러기에는 좀 모자라지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표정 자체가 잘 볼 수 없는 표정인데 그걸 셀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한 5m, 10m 앞에서 봤을 때도 지난번에 전성절에 가서 봤을 때도 그냥 표정이 포커페이스입니다. 사실 전승절 그 행사 그걸 이제 치르는 이 입장에서는 좀 웃을만도 한다.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파격인 겁니다. 저 정도로 웃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준비를 하고 참모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만 뿐만 아니라 저렇게 부부로 이렇게 또 한 컷 더 찍은 것도 하여튼 그렇네요. 이 셀카 이렇게 셀카 찍을 일이 또 있을까? 시진핑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죠. 이제 또 따라쟁이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 새로운 지평 외교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건 외교가에서는 계속 회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 모습 자체가 그래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이것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 굴욕을 줬던 이 중국. 저 뒤에 보이잖아요. 저 중간에 있는 저분이잖아요. 예, 그렇네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인데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더 중국에서 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전혀 건방진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반전입니다. 반전에 또 반전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뭐 이 굴욕을 준, 그러니까 주머니 손을 넣고 막 이러고 있던 관련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입니다. 저 중간에 안경 낀 소년 미소. 네. 야, 이거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과의 이 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중국과 한국 어떻게 네. 보면 일제 고통을 받았던 예. 양국가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분석할 부분인데요. 음. 사실은 중국은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한남령도 그렇고 이제 다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많았고 네. 중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중에 가장 거의 유일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거거든요. 일본하고 같이 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바른 편에서 옳은 편에 써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분석할 때는 이건 미중사에서 선택하라는 신호다, 이거 강압적인 질문이라고 보수 신문들이 얘기했는데 그건 틀린 분석이었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일본하고 지금 관계에서 일본 지금 잘못하고 나쁜 쪽에 있는 거 아니냐. 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비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절묘하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중립을 지킨 게 뭐냐면 같이 다음 주에 지금 일본에 가야 되거든요. 같이 비난할 만 했어도 안 하고 오히려 그 공자 말씀이었다라고 넘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러면 중국이 기분 나빠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과거의 항일 경험을 같이 얘기하면서 중국도 어느 정도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서 중국과 한편에 대해서 일본을 때리는 것 자체는 이게 외교적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항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로서 중국이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챙겼고요. 일본도 다 챙긴 겁니다. 이게 굉장한 외교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영민하십니다, 진짜. 야, 완전 소름이 좀 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걸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해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상해 임시정부 예. 청사까지 방문을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일 수 예, 있고. 그럼요. 저도 서너 번 정도 갔는데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해외 국감에서도 저기 갔습니다. 저기 이제 100주년이니까요. 예. 근데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비슷한데 신천지가라고 하는데 신천지 에버뉴인데요. 저 앞쪽이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쇼핑 스트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그래서 아하. 매우 작습니다. 저기가 예. 안에가 굉장히 작은데 저걸 중국이 보존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저도 2009년인가 2010년에 네.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앞에는 정말 번화한 예. 거리가 있고, 근데 그래도 보존이 이만큼 돼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그럼요.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 거기도 있죠. 그다음에 저 홍커우 네. 홍구공원의 윤봉길 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이제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네? 뭐 중국이 원하는 방향, 일본과 같이 싸워주는 방향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방문하는 이 일정도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길만한 그렇죠. 일정이기도 하고. 한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예. 중국도 우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저런 기념관들을 잘 만든다는 측면보다 한국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 작은 나라 한국이 그렇죠. 저렇게 영웅들이 나와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 띄워주면 중국에게도 좋은 그럼요. 것이고. 근데 저런 것들을 잘 하고 있죠. 네. 이번에 또 안중근 의사 유해. 근데 이거는 일본이 달려 있어요. 중국이 해주고 싶어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내놓는 겁니다. 일본이 자료를 내놔야 중국 땅이지만 유해를 찾을 수 어디 유해를 찾을 수 있는 예. 일본이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저게 일본이 참 해야 됩니다. 심하네요. 그런 걸 보면은 심하고 어쨌든 이번 3박 4일 방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한한령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이건데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전환이라는 의미로 해서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맹탕이다라고 엄청 그랬는데 그 특파원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상당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서해 구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서해 구조물. 이거 제가 생각해도 거의 해결 방법이 없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해결책을 갖고 왔어요.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중국하고 우리는 서해, 중국은 황해죠. 그래서 거기가 좁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 공유 수역, 그리고 우리 수역, 중국 수역에 작은 공유 수역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공유로 하자. 여기 네. 끝이 말고 같이 성급지 사용하자. 말자. 예. 그래서 거기서 다 고기도 자유롭게 자꾸 다 하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그으면 가상의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딱 중간에. 그렇죠. 그게 중국이 시작한 쪽은 중국 쪽인데 넘어왔어요. 그러면 살짝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중국한테 계속 요구를 사실 그렇게 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때 이랬을 때 윤석열 정부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사실.
뭡니까? 그럼 제대로 얘기를 하든지. 제대로 얘기하든지.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고 네. 중국이 사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설치부를 빼겠다고 하면 이건 또 중국의 자존심이고 중국이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군사시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됐는데 아주 기발한 그냥 솔로몬의 지혜처럼 했어요. 네. 그차 끊고 네. 우리 그럼 우리 그 당신 나라가 당신 쪽으로 조금만 옮겨가라. 선을 그어지니까. 선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일부 철수하고 아하. 이거를 그어서 하는 거를 협의하기로 해결된 겁니다. 해결됐네요. 근데 오늘 장동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살짝 넘어온 거다라고 하면서 중국 입장을 대변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데 바로 그 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긋겠다는 게 중국 아니냐. 남중국해 자기들 멋대로 선을 그어 놓은 게 중국이다. 이미 그렇게 그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이제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거 니들이 한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까지 갖고 온 거예요. 진짜 정신 차리세요. 화나셨어요. 우리 의원님 화나셨어요. 해결해 놓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선을 긋는데 이 중국 일방적이 아니라 협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을 끊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딴 말 합니까? 네. 이거는 오늘 장동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중국과 또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서 또 이게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짜뉴스 안 됩니다. 아니 베네수엘라를 침공받은 게 우리나라 그다음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매국노들입니다. 뭡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두로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 베네수엘라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일부 그러니까 이른바 윤어게인 지지층들은 백악관 어디 홈페이지인가요? 인스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네. 잡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댓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나경원 의원은 네.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그 교훈을 배워야 된다. 네. 애들로 말했지만 같은 뜻 아니에요. 그다. 아니 한국의 지금 위상이 뭔데 지금 우리가 그 마치 마차도가 자기 나라 때려달라고 망명하면서 노벨 평화상. 그가 반정부 활동을 한 것은 평가를 하지만 그것도 그거였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하다 결국 미국한테도 외면받았잖아요. 그렇게 마차도는. 말입니다. 예, 수습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이 상황을 보고 직시를 해야 된다. 국민들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한령 해제는 이거 뭐 예, 그것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난제 중에 난제였어요. 난제였죠. 왜냐하면 중국은 한 번도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한령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푸냐. 그런데 알죠. 제가 이제 중국 갔을 때도 가장 화두가 그거였는데 네. 중국으로서는 그리고 저기 시진핑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자나 되는 1m나 되는 얼음이 넣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신호가 풀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한령을 해제하라고 풀 게 아니고 여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축구, 바둑, 한중 가요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풀리면 풀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적인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걸 했죠. 예.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는 이미 이제 그 중국 백화점에서 많이 사라졌던 한국 K-뷰티 제품들이 지금 다시 다 재설치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런 신호가 중앙정부에서 떨어지면 예. 이 기업인들이나 지방정부는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걸 딱 캐치를 하고 네. 메시지 캐치하고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아마 신호가 내려갔을 겁니다. 이제 해도 된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K-뷰티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가요제 말씀하셨지만 김혜경 여사가 또 예. 앞장서서 앞장섰어요. 송리현 좋다고 여사와 얘기를. 예. 뭐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케미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케미는 확실히 두 부부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처 사이에.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전공한 김혜경 여사와 성악가 네. 펑리현 여사의 통하는 것도 있고 이게 K-뷰티 이 현장 행사 여기도 김혜경 여사가 가서 네, 네, 함께하는 네. 모습 네. 이런 것도 중국에서 많이 또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야 이걸 이제 풀어낸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번에 확실히 잘하고 왔네 이런 거. 보면. 그럼요. 그리고 지금 뭐 아마 저 두 분의 밈이나 짤이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아이돌 공연인데요. 아이돌 공연. 중국이 민족주의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니까 네.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열광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천안문 사태에 대한 그거도 있고 맞아요. 그게 하나가 걸리고요. 두 번째는 네. 소위 말하는 미풍양속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되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중국 측 얘기입니다. 중국 측 얘기.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걸 따라하잖아요. 중국이. 그거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를 실제로 비공식 석상에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 마지막에 풀릴 것이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 이걸 보고 오히려 중국 분들한테 네. 타박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가진 수천 년의 문화를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중국이 정말 세계에 우뚝 서려면 문화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 대륙적이지 못하다. 김치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 그런 거 맞아. 아니야 진짜 한복 넣을 대국적으로 거라고 얘기해. 가야지. 그래 가라. 근데 중국이 그런 자신감을 그래서 풀면 아이돌도 그냥 거기에서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음.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얼음이 지금부터 녹으니까.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가장 게 중요한 저겁니다. 이제 이게 일본하고 비교되는데 네.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 미국도 꼼짝 못했던 히토류 히토류 자원 자원. 그거를 한국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날 동시에 일본한테는 수출 규제를 한 겁니다. 히토류 안 줘.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야, 그래요. 우리나라가 90% 이상 우리나라 요소수 히토류 이것만 없어도 휘청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라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 생각하셔서 반종하는 분들 하지 마십시오. 국익 외교 전체적으로 실험 보면 우리가 대부분 아. 얻었지 중국이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같이 일본하고 욕도 안 해줬죠. 외교를. 뭐 미국에 대해서 이것도 안 해줬죠. 뭐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네. 우리한테.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네. 중국이 좀 적극적인 목소리 안 내는 게 좀 아쉽다. 자,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중국은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중국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한국, 일본, 미국이 니들 힘 있잖아. 예. 중국, 북한 압박해서 비핵화 시켜. 이게 지금까지의 자세였어요. 아. 근데 중국은 뭐라 그러냐면 북한 애들 우리 말 안 들어. 또 두 번째 압박하면 북한이 더 엇나가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게 중국 입장이었거든요. 삐뚤어져. 그러다가 그런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북한을 대화회장으로 끌어내려 달라. 이거는 중국한테 옛날 압박보다는 훨씬 좋은 옵션이에요. 다만 지금 북한 그건 남아 있죠.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쉽지 않아. 네. 근데다가 북러까지 저렇게 됐어. 음. 그렇게 보면 이게 쉽지 않다. 쉽게 약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창의적 방법을 연구해 보자. 연구해 보자. 네.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바로 철도 연결입니다. 철도 연결.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우리와 함께 북한을 대화회장에 끌어내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한 네. 준비는 돼 있다. 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확인한 거죠.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한테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고 해달라 그러고 네. 중국한테는 중재자가 되라고 해달랬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잘 이제 풀어 나갈 것 같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나쁘지 않았다. 결국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 네. 그쯤에 과연 정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 이건 또 베네수엘라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트럼프 노벨상도 끝났고 또 북미 회담도 끝났다. 이건 저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정은이면 뇌피셜로 생각해 보면 또 오히려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네. 미국하고 절대로 타협한다가 아니라 첫 번째 일단 겁났을 겁니다. 겁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핵 가지고 있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뭐냐? 예. 그게 뭐로 이거냐? 핵은 지키되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오히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던 유인이 크다. 물론 핵을 포기하라는 말은 늘 말해온 거지만 네. 비핵화 얘기하지 않으면 4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지난 11월 달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태로.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 네.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간의 대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예. 콜롬비아 콜롬비아. 대통령이 전화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가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콜롬비아비 다음 타겟이라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하죠. 참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그런데- 국제법을 어기고 마치 에, 그야말로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운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북미 대화 또 남북 관계 푸는데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트럼프가 트럼프 하는 거예요. 트럼프 하는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작년 지금 유엔에서 이제 66개입니까? 다 지금 산하 기관하고 관련 기관 60몇 개에서 다 탈퇴하고 네. 한다는 것이 뭐냐면 저 유엔 연설했을 때 뭐냐면 유엔은 세상에 필요 없는 기구다. 유엔에 연설을 하면서 유엔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자주의는 미국한테 오히려 부담만 된다. 네. 그 아틀라스라는 그리스 로마의 거인이 지구를 바치고 있는 이제 아틀라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하겠다는 거고 이 안보 전략 국가 안보 전략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그때 이제 뉴욕 타임스가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는 이제 힘을 가지고 미국이 보는 세계는 힘을 가지고 미국의 이득을 챙기는 마당이 됐다. 이제 힘을 사용해 가지고 규범이나 가치나 이런 게 아니고 힘을 사용해서 다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미중 간의 패권이다, 석유다 그런 거는 부가적인 거고요. 미국 원하면 가져오겠다. 봐라,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때린 겁니다. 예. 그걸 위해서 그린란드까지 탐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유엔의 연설을 보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만 했던데 트럼프 그러니까요. 다는 그걸 바로 실천해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린랜드 여기에서 유럽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원하면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래서 외교. 제가 베네수엘라 했을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국제 깡패다, 깡패 국가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제일 논평을 먼저 했었는데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민주당 68명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결국 저는 한국 정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당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미국을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야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이 저런 데는 빠지고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너무 미국과 각설 필요가 없고 뭐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 구하러 간다 이런 것까지 갈 필요는 물론 없지만 적어도 원칙 정도는 얘기해야 된다. 그럼요. 원칙 정도는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런 원칙을 얘기하고 각국에서 또 유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는 계속 이 기세를 이어갈 거다. 그리고 계속 유엔이 저렇게 되고 또는 이제 그린란드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토도 불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나토 멤버 국가를 내는 거. 나토 자체가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아마 유엔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잖아요. 예. 그게 황금 땅입니다. 거기. 비싼 땅인데 거기서 나가라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엔 예산의 20에서 25% 사이 22, 3%를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의 이 원칙과 우리가 알아왔던 그 내용들이 다 국제기구가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협력이 없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정글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데요.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난폭하지만 이거는 미주 대륙으로 하나는 거잖아요. 서방구 얘기만 하고 그리고 먼노주의 다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잃는 거는 아깝지만 중국으로서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러시아는 좋은 거고요. 러시아가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할 말 없다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도 내심 대만 문제 그럼요. 이거 뭐 이제 미국이 개입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럼요. 우리 나아발이야. 오히려 더 지역이야, 정당성이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유엔 가입국도 아니고 대만은. 그리고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이미 수교할 때 얘기했고 지금 베네수엘라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옛날에는 2026년이 격변이 옛날에는 미국이 더 나쁜 나라에서 반사 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뭐 소련이 있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이 있었고 중국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미국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사 이익을 받아요. 명분적으로. 그 저거는 미국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증거입니다. 그러네요. 더 소리 높이고 더 깡패짓을 하잖아요. 예. 여유가 있을 때는 저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저는 트럼프가 미국을 너그러운 모습을 안 미국의 보여주고.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결국에는 뭐 물가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확보해서 석유 막 왕창 확보해서 물가 좀 낮추면서 선거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올해 봄하고 이제 올해가 사실은 관건이죠. 올해 영향이 미국은 오니까.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국은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대외 정책도 일부 중요하지만 이거와 겹쳐서 경제까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네. 현금 살포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관세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돈 벌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선거 직전에 몇천 불씩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이제 꼽아주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현금을.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모든 걸 다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냐. 그러면 마가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 미국이 이렇게 강해. 우리가 네. 원하는 걸 다 할 수 할 있어. 수 있어. 트럼프는 할 수 있어. 네. 이걸 보여준다. 네. 힘을 네. 과시한다. 그럼요. 두 가지를 다 이제 잡으려고 하겠네요. 물가. 근데 그다음에 이게 힘 이제 과시. 이게 다 잘 됐을 때는 트럼프한테 유용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의해서 지금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자기가 트럼프 밑에서 안 하겠다고 포기한 분도 있고 이러면 지금 차이가 5표 정도밖에 하원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하원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레임덕에 빠지겠죠. 근데 그럼 트럼프는 또 그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네. 그걸 레임덕을 안 당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야, 걱정입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일본 얘기도 좀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이죠. 중국이랑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국내 정책 갇혀 있는 겁니다. 70% 70% 넘는 지지율 때문에 지금까지 자민당이 빌빌거리다가 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원래 중순쯤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다수당을 가져오겠다는 다카이치인데 네. 여기서 외교는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 관계를 일본이 미국한테 도와달라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일본이 더 이상 외교가의 변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꼭 윤석열이 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외교가에 우리가 변수가 안 됐어요. 맞아요. 일본하고 미국한테 올인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일본이 지금 무슨 변수가 됩니까? 그렇네. 그래서 심지어 이 동북아의 남북한과 4강이라고 했을 때 이제 4강이라 말씀은 안 된다. 일본 빼야 된다. 일본이 무슨 동북아에 전체에 영향을 끼치냐. 늘 미국이 뒤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예. 그렇죠. 정치력이나 외교력이나 일본은 4강에서 빼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예.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때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조금 있었잖아요. 쟤들이 와서 뺏어갈 수도 있다.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극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영 의원님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또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저희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미국하고 만나면 항상 한숨처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건 우리한테도 위기입니다. 근데 그 힘이라는 게 꼭 군사력만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기회를 잘 살릴 국가 지도자가 있는 게 큰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의원님과 함께 외교 하나하나 정말 나눠 분석해봤습니다.